자, 오늘은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의 관계부터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와의 관계가 중3 때 있었던 것처럼 이제 3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놈에 대한 내용이고요. 2차 방정식에서도 켤레근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마찬가지 3차 방정식에서도 존재하는 켤레근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돼요. 자, 먼저 책을 좀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그치? 이러한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x에 관한 항등식이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항등식 정의가 좌변과 우변이 동일한 식,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의 양변에 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항상 성립하는 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제 우변을 다시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우변 부분은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이거는 뭐 곱셈 공식에 있었으니까 따로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은 완전 같은 식이어야 되죠. 따라서 3차식인 거 맞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수들이 같아야 됩니다. a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항계수가 b니까 마이너스 a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b여야 돼요. 좌변에서 1차 항계수가 c니까 우변에서 플러스 a부터 시작해서 x 전까지가 c면 되죠. 아이고, 이거 왜 안 나오니? 자, 좌변에서 상수항이 d니까 우변에서 마이너스 a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까지가 d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밑에 있는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밑에 넘어가서 보면 증명 과정은 이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결론은 외우셔야 됩니다.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3차 항계수분의 2차 항계수, 두 근끼리 곱의 합은 3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 그리고 마지막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3차 항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하거나 또는 조립제법,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x 대신에 뭘 넣어야 0이 되는지 그걸 찾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죠. 어쨌거나 3차 방정식을 푸는 것도 인수분해를 해서 1차 곱하기 2차 또는 1차식 3개의 곱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은 편하게 찾으면 될 거고 2차 방정식이라면 인수분해되면 인수분해해서 찾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근의 공식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으면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켤레근이라는 거는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생겼었단 말이야. 중3 때, 그지? 어떤 거였는지 간단하게만 적어보면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이때 a, b, c가 실수가 아니죠. 여기가 유리수. 그리고 한 근이 알파가 p 플러스 루트 q 꼴이면 다른 한 근 베타는 p에다가 마이너스의 루트 q가 됩니다. 라는 게 2차 방정식에서의 켤레근이었습니다. 이때 pq는 유리수여야 되죠. 자, 요게 3차 방정식에서도 그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신에 우리는 허근이라는 개념까지도 추가됐습니다. 그죠? 허수라는 개념이 추가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때 a, b, c가 이번에는 그러면 실수면 되겠죠. 얘가 실수이고 한근 알파가 p에다가 플러스 qi 꼴이면 다른 한근 베타는 p에다가 마이너스의 qi 꼴이 됩니다. 마찬가지 pq는 실수겠죠. 그래서 나오는 이유는 중3 때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개수가 유리수일 때 근이 무리수인 부분이 생긴다면 그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나왔을 것이고, 근의 공식 부분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들어가면서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켤레근이 생기죠. 마찬가지 개수가 실수인 경우에도 인수분해를 해서 그냥 곱게 풀었을 때는 허근, 그러니까 허수 단위가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요게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허근이 생겼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에 의해서 하나가 p 플러스 qi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의 qi가 됩니다. 요게 켤레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차 방정식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우리가 했던 것이 2차 방정식을 실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근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면 반대, 역순으로 근이 주어졌을 때의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난 시간까지 해서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인수분해를 이용해 가지고 근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그 반대로 근이 주어져 있을 때 3차 방정식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 부분이고요. 증명 과정에서 항등식의 성질들을 썼기 때문에 실제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항등식의 성질들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공식이랍시고 하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만약 문제에서 공식이라고 만들어내는 그 과정까지의 단계가 필요 없다면 당연히 항등식의 성질만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요거는 뒤에서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3차 방정식 허근의 성질은 이것만 가지고도 따로 내용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뒤에 1필수 예제부터 몇 문제 정리를 하고 다시 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노트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1번. 얘는 2번 풀 겁니다. 첫 번째, 3차 방정식이 지금 2x 세제곱이고 마이너스에 3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고 얘가 0이에요.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 푸는 놈들은 이걸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근 합은 마이너스의 3차 항계수분의 2차 항계수,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2분의 3. 그 다음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둘둘 곱해서 더한 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얘는 3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 세 번째, 알파 베타 감마 세 개를 홀라당 다 곱한 건 마이너스 3차 항계수분의 상수항, 그래서 이렇게 생깁니다. 부터 적어놓고요.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게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예요. 곱셈 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개하는 과정은 빠르게 치고 지나갑니다. 1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빼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생길 수도 있고요.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마이너스에 알파 베타 감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세근합이 2분의 3입니다. 그렇죠? 플러스에 둘둘 곱해서 더해준 값이 2분의 1이고 3개 다 곱한 게 2분의 5라서 마이너스에 2분의 5.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3. 1 빼기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에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보기에서 정답 찾으면 5번이에요. 자, 이거는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외우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괜찮은 풀입니다. 근데 완전히 썩 좋은 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3차 방정식 근각계수와의 관계들을 만들 때 2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 제곱이고 플러스 x 마이너스 5인데 이놈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생겼다는 거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되었다 라는 얘기고, 동시에 이 식은 x에 관한 항등식이죠. 따라서 항등식의 정의에 의해서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걸 가지고
내 목표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냐면 이걸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현재 x에 1을 집어넣게 되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자, 따라서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x에 1 집어넣으면 2-3에다가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의 5예요. 그게 2배의 우리가 찾고 싶은 식이 생기죠. 아니, 왜 넘어가니? 1 알파 곱하기 1 베타 곱하기 1 감마라고 우리가 찾고 싶은 식이 바로 생긴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따라서 1 알파 곱하기 1 베타 곱하기 1 감마입니다. 그럼 얘는 양변 2로 나눠버리면 될 거고요. 2분의 분자 부분만 봅시다.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라고 생기실 거고 첫 번째 구한 방법과 답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하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항상 같은 문제를 풀 때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앞에서 정리됐던 공식들을 집어넣는 연습을 하지 말란 말이야.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내가 배운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배운 방법들 중에서 이 문제를 풀기에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고등학교 수학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은 별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답 되는 거는 5번 이렇게 되겠죠.